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푸조 뉴 2008입니다. 2008은 푸조의 B세그먼트 SUV이죠. 국내에는 2014년에 출시가 됐고요. 2015년에 굉장히 많이 팔렸죠. 그리고 푸조 국내의 베스트셀러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는 최근에 국내 출시된 부분 변경 모델이고요. 외관 디자인은 조금 새롭게 다듬은 게 특징입니다. 차후에 GT라인이 나오는데 GT라인의 경우에는 그립 컨트롤이 추가가 되는 거죠. 외관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라 한다면 역시 그릴이죠. 격자무늬 그릴이 추가가 되면서 기존에 비해서는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푸조 특유의 팬더 쪽으로 쭉 찢어진 이 헤드램프도 예전에 비하면은 좀 더 스포티한 룩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 전면의 디자인은 기존에 비해서 좀 더 존재감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뒷모습의 특징 중 하나는 3D LED 헤드램프입니다. 저 테일램프의 형상은 사자가 발톱으로 핥힌 듯한 형상을 표현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낮이어서 잘 티가 안 나는데 밤에 이제 불이 들어오면은 좀 더 존재감이 있어요. 그리고 2008의 경우에는 이 실루엣 자체가 그러니까 SUV로 분류가 되긴 하는데 통상적인 SUV보다는 좀 더 납작해요.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하자면 외건을 약간 높인 듯한, 그러니까 뭐 아우디 올로드 쿼트로 그것과 좀 비슷한 실루엣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이어는 미쉐린의 에너지 세이버, 사이즈는 205에 55와 16입니다. 205 사이즈랑 타이어만 봐도 이 차가 어느 정도는 연비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춘 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 16인치 휠 경우에는 특별히 이렇게 예쁘진 않지만 좀 굉장히 튼튼해 보이긴 해요. 참고로 이 에너지 세이버의 트레드웨어는 400이죠. 208 시승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푸조는 이 작은 차들도 내장재의 소재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대시보드라든가 이 도어 트림을 이루는 플라스틱이 좀 플라스틱, 진짜 말 그대로 플라스틱 느낌이 많이 났고 실제로 만져봐도 되게 딱딱했거든요. 근데 208과 208까지 내장재가 많이 좋아진 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2008의 경우에는 디자인이 좀 통상적인 것과 좀 약간 달라요.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위치보다 높게 있고 이 운전대는 또 약간 좀 낮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의 차들 평균에 비해서 운전 자세가 약간 좀 어색한데, 그런데 실제로 딱 맞춰보면은 운전 자세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운전대 보시는 것처럼 운전대가 이렇게 완전 원형이 아니고 타원형에 가깝죠. 그래서 뭔가 무슨 게임기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지름이 작아요. 그래서 굉장히 운전대 자체를 잡으면 좀 스포티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또 하나 좋아진 게 뭐냐면은 이 패들 시프트인데, 패들 시프트, 푸조에 쓰이는 패들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엔 진짜 플라스틱 느낌이 많이 났거든요. 근데 이것도 기존에 비해서 좀 더 부드럽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개선이 됐다고 봐야죠. 그리고 운전대 뒤에는 크루즈 컨트롤 레버가 또 숨어 있고요. 그리고 이 차가 사실은 그렇게 사실 비싼 차가 아니다 보니까 편의 장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선바이저 같은 경우에 조명이 없어요. 양쪽 모두. 그러니까 양쪽 모두 선바이저 조명이 없는데 이건 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2008의 실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바로 시트예요. 시트의 기능성이 참 좋아요. 시트는 테두리 부분만 가죽이고 가운데 부분은 직물인데 저 직물의 느낌이 참 좋거든요. 약간 좀 까끌까끌하기도 하고 옷과의 밀착성이 굉장히 좋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쪽 서포트 지지하는 능력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승차감이라든가 몸을 지지하는 기능성 이 전부 우수하고 2008보다 훨씬 비싼 차들에 쓰이는 그런 가죽 시트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SUV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시트 포지션도 좀 낮게 내려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시트는 전부 조절은 수동식이고요. 푸조 처음 타시는 분들은 이 열선 스위치가 어딨나 이제 막 찾기도 하시는데 이 시트 옆에 붙어 있습니다. 도어 트림은 간단한 디자인이고요. 평균보다는 좀 넓게 열리는 편이에요. 각도 자체가. 그리고 유리는 유럽차답게 역시 4개 모두 상하향 다 원터치고요. 도어 트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폭은 넓은데 따로 이렇게 컵을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구획을 나눠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투덜댔는데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저 컵 같은 경우에를 컵을 왼쪽으로 갈수록 저 폭이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꽉 껴요.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알루미늄 페달이 적용이 되는데 이 알루미늄 페달이 저게 보기에도 굉장히 좋지만
진짜 신발이랑 또 짝짝 붙거든요. 저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주고, 그리고 저게 되게 두드러지게 하얗게 밝은 색이어서 좀 눈에 많이 띕니다.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이 좀 상당히 붙어 있고, 높이가 또 되게 적당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수동이었으면 진짜 힐앤토하기가 되게 좋았을 거예요. 모니터는 돌출형 타입이 적용이 됐는데요. 이게 상당히 견고하게 조립이 잘 돼 있어요. 이렇게 흔들어도 거의 흔들림이 뭐 전혀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소리도 안 생기거든요. 보통 이렇게 돌출형 타입이 적용된 모니터는 이렇게 소리가 좀 잘 발생하는 경우가 좀 왕왕 있는데, 2008은 아주 견고하게 조립이 잘 돼 있어요. 이 모니터의 경우에는 화질도 그냥 별로고, 뭐 특별히 안에 내장된 메뉴도 없고, 그래서 특별히 뭐 살펴볼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이거는 이제 오디오 메뉴이고요. 오디오 메뉴이고, 이거는 세팅은 이제 여기 이제 오디오 세팅 메뉴입니다. 그리고 드라이빙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순간 연비라든가 트리 컴퓨터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비클 세팅에 들어가면은 이 정도의 이제 메뉴가 있습니다. 대략 메뉴는 뭐 이 정도이고, 특별히 많이 내장된 메뉴가 많다고는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 모니터가 있는 이 패널 자체가 좀 이렇게 앞으로 좀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손과 좀 굉장히 가깝고, 눈과도 되게 가깝거든요. 눈에 되게 잘 들어오는 디자인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 하단에 있는 이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눈과 좀 멀고, 얼핏 보면은 만약에 이제 저보다 시트를 높게 해서 타시는 분들은 이게 약간 좀 시야에 좀 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 되게 간단한데 좀 이렇게 버튼은 좀 작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도 조절이거든요. 온도 조절인데 요런 촉감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뭔가 부드럽고 좀 쫀득한 느낌이 나요. 이런 거는 이제 예전에 비하면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겠죠. 그리고 이 밑에 이제 수납 공간인데 일단 여기 보면 은근히 아기자기 구획을 좀 많이 나눠놨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도 이제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는 뭘 넣어야 될지 참 애매하겠는데, 여기 이제 핸드폰도 안 들어가거든요. 좀 애매하고, 여기 USB도 있고요. 근데 USB는 지금 입구에 좀 이렇게 좀 치장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여기에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여기 이제 컵홀더가 두 개가 마련이 됐고요. 여기 이제 컵홀더, 기어레버 앞에 컵홀더가 있는 건 좋은데, 만약에 여기 이제 컵을 놓잖아요. 컵을 놓으면은 이제 컵을 넣고 뺄 때 여기가 좀 걸려요. 이게 그러니까 도요타 라브4처럼 컵 넣고 뺄 때 여기가 좀 걸려서, 제가 어저께 이제 커피 마시면서 다니다 보니까 이게 좀 걸려서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USB를 연결하면 여기 이제 줄이 나오잖아요. 그럼 또 줄과도 걸리고, 그래서 이런 건 좀 이렇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은근히 이게 작은 부분인데 은근히 불편해요. 참고로 이 컵홀더는 여기 이렇게 이 컵홀더 자체를 또 떼어낼 수가 있어요. 컵홀더 떼어내면은 여기 아주 깊은 이 수납 공간이 생기죠. 이렇게 깊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또 괜찮죠. 그리고 MCP가 적용이 됐는데요. MCP는 이제 익히 아시는 것처럼 수동 기반의 싱글 클러치인데, 일반적인 오토와 뭐 사용법은 똑같지만 요건 좀 달라요. 예를 들면은 MC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푸조의 MCP 같은 경우는 피가 없어요. 파킹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차할 때는 이렇게 N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맨 위로 올리면 R, 뉴트럴, 그리고 A가 있는데, A는 이제 보통 자동 변속기에 D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으로 치면 이제 수동 모드고요. 수동 모드가 있고요. 근데 패들 시프트가 있기 때문에 수동 모드가 별로 이제 의미가 없죠. 참고로 이제 R에 놓으면은, 그러니까 따로 후방 카메라는 없습니다. 기어 레버 뒤에는 또 괜찮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8은 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굉장히 크죠. 이거 업계에서 아마 가장 큰 사이드 브레이크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얼핏 보면은 사이드 브레이크가 아니라 무슨 컨트롤러 같죠. 어쨌거나 2008에서 이 사이드 브레이크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이게 MCP이기 때문에 사이드 브레이크 없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이드 브레이크 이렇게 당기고 누르는 건데, 이 작동감 자체는 또 은근히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게 이게 파노라마 썬루프 열림 스위치인데,
개폐 스위치인데 이거는 이제 원터치가 아니고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컨솔 박스랑 또 다른 게, 보통 컨솔 박스는 이렇게 커버를 이렇게 여는 거잖아요. 근데 2008은 이렇게 슬라이드 방식으로 돼 있어요. 공간은 그렇게 좁은 편 아닌데 좀 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컵이 들어가고도 이렇게 남아요. 2008이 은근히 수납 공간이 있는데, 특히 이 글로우 박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놀랄 정도로 깊죠. 엄청 깊어요. 그래서 이 글로우 박스 안에만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물건들을 이렇게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푸조의 계기판은 통상적인 위치보다 높게 있죠. 그래서 눈에 잘 들어, 그러니까 HUD만큼은 당연히 아니지만 보통 통상적인 계기판보다는 눈에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역시 푸조의 전통과도 같은 이렇게 잘게 나눠진 속도계는 정말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대신에 디지털 속도계가 있으니까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액정에는 이렇게 트릭 컴퓨터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표시된 정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참고로 이 양쪽 타코미터와 속도계 테두리에 있는 이 파란색 조명은 야간에 꽤 이뻐요. 그리고 동일한 색상의 조명이 파노라마 썬루프 주변에도 둘러지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무드가 있는 것 같아요, 밤에는. 2열의 무릎 공간은 이 차 크기를 감안을 해도 넉넉하지가 않아요. 좁은 편이에요. 제가 앉았을 경우에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 하나가 딱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거의 스파크나 모닝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그러니까 이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 오히려 무릎 공간이 좀 좁다고 봐야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는 주먹이 하나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차 크기를 감안을 하면 그렇게 넓지는 않죠. 스파크 모닝이랑 비슷해요. 반면에 그러니까 1열 이 시트 그 아래에는 이렇게 신발이 아주 넉넉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거주성을 높이는 부분이죠, 이런 거는. 그리고 2열 시트 자체가 시트의 면적은 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또 은근히 또 굉장히 편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노라마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꽤 넓어서 바로 그러니까 2열 승객의 머리 이마까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는 건 또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하겠죠. 참고로 2열 유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터치인데, 이렇게 원터치 하면은 이만큼이 내려가거든요. 이만큼이 내려가고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은 이만큼 조금 더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평균보다 유리가 많이 남는 거죠. 2열의 무릎 공간은 좁지만 트렁크 공간에는 강점이 있죠. 트렁크 기본 용량이 410리터예요. 410리터면은 그러니까 C 세그먼트 해치백의 평균보다도 큰 편이죠. 그리고 이 선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연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다 피면은 문을 닫았을 때 트렁크가 전혀 안 보이게끔 이렇게 배려를 해놨죠. 굉장히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유럽에서는요. 돈이 많아서. 그리고 2열 시트를 또 다 접으면은 1400리터까지 늘어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열 시트를 완전히 접으면은 거의 완전히 평평하게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공간이 꽤 넓게 활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좌우 폭은 좀 사실 좁지만, 그러니까 상하 높이가 커서 굉장히 많은 물건을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트렁크 벽에 보면은 이렇게 물건을 넣을 수 있도록 그물로 수납 공간을 마련을 했고요. 이쪽에는 그러니까 물건을 지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밴드가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는 스페어 타이어 킷이 있는데, 이것도 만약의 경우에 여기도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푸조 2008에는 1.6L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최고 출력은 99마력, 최대 토크는 25.9kg입니다. 푸조는 유럽6 기준을 만족을 하기 위해서 이 1.6L 디젤 엔진에도 SCR 시스템을 탑재를 했죠. 그러니까 이 급에서는 뭐 거의 드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시동 버튼 없고요. 이렇게 돌려서 거는 겁니다. 클래식하게. 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터를 다 끄고요. 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히 있는 편이죠. 그러니까 푸조의 디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평균보다 진동이 많은 편인데, 2008 역시도 진동이 좀 있습니다. 운전대라든가, 그러니까 공회전에서 운전대라든가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공회전 때의 진동보다는 좀 이렇게 주행 중에 진동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살살 밟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때 그러니까 수동 변속기 조작할 때 그 반클러치 사용해서 살살 뺄 때 있잖아요. 그때처럼 이렇게 진동이 이렇게
바닥에서 좀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주행 질감, 그러니까 승차감을 좀 떨어뜨리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싱글 클러치, 그러니까 이게 수동 변속기 기반의 변속기인데 자동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에서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살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클리핑 현상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뭐 MCP다, 뭐 싱글 클러치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그냥 자동 변속기 사용하듯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뭐 조작이 다르다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푸조의 MCP는 이 변속 충격 때문에 승차감이 이제 많이 떨어지는데, 이걸 자꾸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2058, 그러니까 이 MCP가 달린 이 푸조나 시트로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천천히 밟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이렇게 변속이 될 때 주춤하는 또 그런 현상이 자주 또는 왕왕 나타나는데, 이것 때문에 좀 답답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밟아서 이제 보통 자동 변속기 이렇게 밟으면 어느 정도 그 시간 차에 있다가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근데 2058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밟으면은 조금 있다가 나가요. 그리고 변속 충격이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팍 하고 오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좀 이건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 되게 하여튼 승차감을 많이 떨어뜨리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품성을 이렇게 많이 깎아먹는 요소라고 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사용하는 자체는 뭐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2058 같은 경우에는 이제 SUV잖아요. SUV라서 그러니까 보통의 차들보다 좀 시트폰이 높아요. 그래서 높은데 단순히 높아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개방감, 그러니까 유리 자체의 면적이 좀 넓어서 시트폰이 좀 높죠. 그러니까 개방감도 크죠. 그래서 이 시야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시야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게 해도 전방 시야가 되게 잘 들어오고, 특히 이 좌우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은근히 잘 커버를 잘해서 사각지대가 거의는 아니죠. 예. 좀 있긴 하지만 통상적인 평균보다는 이 사이드 미러의 이 시야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운전 편의성 자체는 상당히 좋은 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한 50, 60으로 달리면은 또 은근히 정숙하고요. 그러니까 공회전 소음도 예전에 비하면은 이제 푸조 디젤이 많이 조용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주행 중에도 마찬가지고, 지금처럼 뭐 60으로 달리면은 엔진 소리는 이제 거의 안 들리고요. 타이어 이제 구르는 소리만 들리는데, 이 에너지 세이버 타이어가 구르는 소리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 하체의 방음이 그렇게 많이 된 것 같진 않아요. 아까 실내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운전 자세가, 그러니까 스티어링 이 휠을 포함한 운전 자세가 다른 차들과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시트 포지션이 약간 높은데 그러니까 이 계기판 때문에 스티어링 휠 위치가 조금 다른데, 좀 더 뭐라 그럴까, 좀 가깝고 보통 차들보다 좀 가깝고 좀 낮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 스티어링 휠도 지름이 작아서 시트에 앉아서 운전대 잡으면은 뭔가 되게 본격적으로 좀 빨리 달려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운전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 이 스티어링 휠이 좀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운전 자세 자체가 되게 스포티하거든요. SUV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그리고 예전에 비하면 이 푸조도 하체가 이제 좀 점점 이제 부드러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2058도 2058처럼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그리고 이 주행 성능에서는 이 하체가 역시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하체가 기본적으로 좀 부드럽거든요. 부드럽고 좀 이렇게 상하의 움직임 그 거리도 좀 있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너라든가 회전할 때, 뭐 좌우 차선 변경할 때 이럴 때는 좀 롤이 되게 잘 억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2058의 주행 성능에서 가장 큰 장점을 꼽자면 역시 이 하체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승차감이라든가 회전 성능 이런 걸 전부 다 두루두루 좀 이렇게 만족시키는 그런 세팅 같아요. 그리고 이 코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를 이렇게 던져도
이렇게 벗어나려는 그런 보통 이제 반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돌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차들이. 근데 그런 그 현상이 되게 잘 억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 푸조는 이 회전할 때가 가장 재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다가 다시 한번 이 운전대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이렇게 빨리 도는 게 아니라 무슨 그냥 일상적으로 뭐 회전할 때라든가 뭐 유턴할 때 그럴 때도 확실히 이 운전대가 작은 게 좀 도움이 많이 되긴 합니다. 이 하체 같은 경우에는 되게 탄력적인 그런 그 움직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일상 용도로 다닐 때도 굉장히 좀 끈적한 느낌이 나요. 그리고 코너에서 이렇게 빨리 돌면은 저쪽으로 이렇게 무게가 많이 실리긴 하는데, 뭔가 이게 하체가 되게 유연하게 받아주면서 자세를 되게 잘 잡는 것 같아요. 확실히 푸조는 원래 이 핸들링이라든가 회전할 때 그런 재미로 정평이 많이 난 회사인데, 2058 역시도 SUV지만 역시 회전하는 재미는 그대로 이제 갖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MC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장점이, 그러니까 왜 MCP를 계속 사용을 하느냐 하면은 가장 큰 장점이 연비거든요. 그러니까 수동만큼 연비가 좋으면서 그 자동의 편의성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쓰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그 듀얼 클러치에 비해서는 가격도 싸고, 이 같은 비슷한 방식이긴 하지만 이 듀얼과 싱글 클러치는 가격 차이가 좀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다가 단순히 클러치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제어하는 것도 좀 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싱글 클러치니까 MCP가 더 싸긴 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연비가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크루즈 컨트롤로 시속 90km로 이제 맞추고 달리면은 순간 연비가 이제 보통 27 이 정도 나오는데, 여기 말고 제가 이제 주로 항상 동일하게 측정하는 구간에서 보면은 이 90km로 달리면은 순간 연비가 거의 30 정도 나와요, 리터당. 그러니까 2008 제외하면은 2058이 뭐 가장 거의 제일 좋은 수준이 아닌가,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에서는 좋은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도 이제 평지로 올라서니까 이제 계속 리터당 28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연비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MCP를 푸조가 계속 쓰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연비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10km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비가 리터당 순간 연비가 한 20 정도 이상 나오니까 연비가 참 잘 나오죠. 특히 이제 가장 좋은 게 바로 이때예요. 이렇게 시내 말고 이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뭐 무슨 차든지 다 잘 나오지만 변속이 잘 안 일어나는 이런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MCP가 진짜 좋긴 하죠. 왜냐면 여기 이런 데서는 이제 MCP의 단점이 잘 드러나진 않거든요. MCP 같은 경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A 모드, 그러니까 D 모드죠. D 모드로 달리면은 지금 6단이에요. 6단은 이제 더 이상 변속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 운전을 하다 보면 빨리 6단으로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곤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변속이 안 일어나니까. 그리고 이 차가 그러니까 고단으로 저 RPM에서 이렇게 천천히 가속할 때는 또 그러니까 진동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자동으로 기어가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 변속 충격이 생겨요. 이렇게 주춤하거든요. 차가 주춤하는데, 이거를 이제 최소화하는 방법은 이제 수동으로 조작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6단인데 6단에서 5단으로 내릴 때 수동 변속기처럼 이렇게 살짝 발 떼고서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이제 그러면 변속 충격이 한층 좀 덜 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지금 4단인데 그냥 내가 이렇게 6단으로 올리면은 이렇게 5단으로 올리면 이게 주춤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발을 살짝 떼고, 수동 변속기 조작할 때처럼 발을 살짝 떼고서 6단을 올리면은 그거보다는 한층 변속 충격이 덜하죠. 없는 건 아니지만 덜하죠. 그러니까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자동이잖아요. 큰 범주에서 좀 의미가 좀 퇴색되긴 하지만 수동으로 기어를 조정을 해주면 좀 더 낫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MCP만 제외한다면 2008의 승차감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탄력적이면서도 충격을 되게 잘 흡수하고,
그리고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도 이렇게 의외로 충격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2008의 이 승차감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할 것 같아요. 코너 돌 때는 좀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운전대를 좀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좀 강하게 돌려도 이게 잘 안 미끄러져요, 차가. 그래서 이 자세 자체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코너 돌 때. 그리고 이 전자장비 같은 경우에도 요즘엔 뭐 다 좋으니까 특별히 뭐 말할 건 없지만 제어도 되게 깔끔하고요. 가속력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이제 99마력이잖아요. 99마력에 상대적으로 이제 몸집이 큰 SUV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사실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힘들죠, 가속력이. 그러니까 일상 용도로 한번 사용하기 괜찮은데 좀 이렇게 빠르게 좀 달린다, 추월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뭔가 좀 이렇게 분명히 출력의 아쉬움은 분명히 있어요. 특히 이제 순간적으로 탁 하고 나갈 때는 또 주춤하기 때문에 그럴 때 좀 아쉽죠. 근데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속도에서는 뭐 그냥 그럭저럭은 사용을 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토크가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58 같은 경우에는 고속 안정성이 진짜 좋아요. 이게 차가 계속 부들부들 하면서도 고속에 올라갈 때는 이렇게 어느 정도 또 딸리는 맛도 있고, 그래서 엔진에 비해서 브레이크라든가 서스펜션, 이런 스티어링은 엔진 대비해서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달리기 위한 그런 조건은 되게 잘 갖춰진 차죠. 참고로 이 가속할 때의 엔진 소리는 그렇게 음색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엔진 소리도 그러니까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도 가속할 때도 굉장히 큰 편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회전 때는 엔진이 조용한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숙성은 그렇게 아주 좋은 차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MCP가 달린 푸조나 시트로행을 타면은 항상 결론이 비슷해요. MCP만 아니면 참 좋을 텐데 라고 항상 비슷한 결론이 나오는데, 2008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2008 이게 만약에 자동 변속기였으면 진짜 크게 흠잡을 곳이 없는 상품성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 차는 장점과 단점이 되게 뚜렷한 차인데, 그 단점이 대부분 그 MCP에서 비롯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MCP를 제외를 하더라도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 차가 이제 평균보다 진동이 많아요. 근데 이 진동이 대부분 MCP로 인해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속에서 천천히 움직일 때라든가 그럴 때도 가속할 때도 그렇고 진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 MCP 플러스해서 좀 단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가 이제 수입차이고 이제 3천만 원 정도라는 걸 감안을 하면은 편의 장비도 좀 부족한 편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뚜렷한 단점이 있고요. 반면에 그 또 장점이 또 굉장히 많은 차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차는 구성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작은 SUV라는 이 구성 자체는 저도 되게 마음에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내에는 좀 작지만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또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트 포지션이 높지만 또 안정적인 또 자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야도 되게, 운전하기도 되게 편하고, 그래서 이런 그 장점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다 연비도 좋죠. 그러니까 회전할 때 운전 재미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점이랑 단점이 되게 뚜렷한 차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차를 이제 누구한테 만약에 추천을 할 때는 반드시 이제 MCP를 이제 분명히 인식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론 저의 경우고, 이게 이제 MCP 괜찮다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차가 계속 잘 팔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잘 팔리는 차는 뭔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이 MCP 같은 경우를 감수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충분히 또 매력적인 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그러니까 시내 주행이 많은 분들에게 좀 권하기 힘들지만, 그러니까 이런 뭐 고속도로라든가 신호등 없는 도로를 주로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뭐 MCP 뭐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차고, 그리고 역시 잘 팔리는 차답게 여러 가지 이제 상품성,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또 푸조의 그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확실히 상품성이 많이 좋아졌고, 앞으로도 이제 꾸준하게 이제 판매는 될 것 같아요. 예, 이로써 푸조 2008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이거 끝나고요. 다음 주 초에 아이오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간단하게 시승을 할 것 같고요. 그건 근데 시승기는 너무 간단해서 시승기 뭐 길게는 못 올릴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중국차 그 캠버 600 있잖아요. 그거 시승을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스파크랑 모닝 비교 시승기는 이거 언제 올리죠? 아 이거 지금 그 너무 길어갖고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일도 막 겹치고 그래서 빨리 편집해서 올려야 되는데.